백미를 많이 자주 먹는 것은 설탕을 계속 퍼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만은 물론이고 각종 성인병과 암을 포함한 면역질환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미의 단점은 소화흡수가 빨라서 생기는 것이니 밥을 지을 때 를 한 숟가락 넣으면 해로운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이를 통해서 면역기능 저하와 당뇨병,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많은 다른 질병과 연관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줍니다. 현미는 벼의 겉껍질을 제거한 상태로 백미의 껍질, 즉 벼의 속껍질과 신운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현미의 껍질과 신운에 살의 영양성분의 95%가 존재하고 현미의 껍질과 신운을 도정해서 깎아낸 백미에는 총 영양성분의 5%만 남게 됩니다. 백미는 현미를 도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껍질이 사라져서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 급속히 혈당치를 올리게 되고 따라서 췌장에서 과도한 인슐린 분비가 일어나서 혈당을 정상화시키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과 근육 속에 포도당이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고 나머지는 지방 형태로 저장되어서 체중도 늘고 복부 지방도 늘어나게 됩니다. 혈당치를 급속히 올리는 식품을 반복적으로 먹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간이나 근육 속으로 더 이상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슐린치와 혈당치가 동시에 높은 상태가 되는데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이 정상 분비됨에도 불구하고 혈당치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만병을 초래합니다. 비만은 물론이고 각종 성인병과 암을 포함한 면역질환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미를 많이 자주 먹는 것은 설탕을 계속 퍼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이 부족했던 시대에 하얀 쌀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던 부자들에게서 고혈압, 당뇨, 각기병 등 혈관계 질환이 집중적으로 나타나자 처음에는 이를 백미병 또는 부자병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미의 껍질인 살기어청과 쌀눈에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은 탄수화물을 소화시키고 생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 효소가 되는 재료인데 다 깎아내고 탄수화물만 섭취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소화효소가 부족해져서 영양 흡수도 되지 않고 효소가 부족하니까 독소 배출 또한 잘 되지 않은 결과 대사산물이 노폐물로 축적되고 점차 활성산소가 많이 축적되면서 질병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암과 각종 성인병은 그 근본을 따지고 보면 그런 현상의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흰쌀밥이 보약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흰쌀밥에 약간의 첨가물로 보약처럼 만들 수가 있는데 바로 칼로 영양밥이라는 것입니다. 밥을 지을 때 한 숟가락 정도의 영양색소를 넣어 만드는 것으로 노란색은 강황이나 치자, 커피색은 차가버섯, 보라색은 적양배추, 초록색은 녹차나 케일, 붉은색은 비트를 넣는 식입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강황밥을 소개하겠습니다. 밥을 지을 때 강황 가루를 한 숟가락 넣으면 색깔도 노란색으로 곱게 나오고 강황의 항산화 작용으로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강황을 싫어하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맛도 괜찮다는 반응입니다. 녹차의 대표적인 성분은 카테킨입니다. 녹차를 마실 때 떫은 맛이 바로 이 성분입니다. 건강 효과는 항산화와 해독 작용입니다. 인체의 노화는 철이 녹서는 것과 같은 원리로 진행됩니다. 우리 몸에서 불가피하게 생산되는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촉진하는 것이죠. 녹차의 항산화 기능은 뛰어납니다. 녹차 한 잔에는 비타민C 1000mg에 해당하는 항산화력이 있습니다. 홍차의 2배고 과일 1회 섭취량의 10배, 채소 1회 섭취량의 30배에 가깝다고 합니다. 카테킨의 해독 효과는 다른 물질과 흡착하는 성질에서 나옵니다. 일본 보건환경연구소 팀은 쥐 실험을 통해서 녹차의 중금속 오염 예방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다육신에 노출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표준 사료와 녹차 사료를 5일간 먹인 뒤 비교했는데 그 결과 녹차 사료 섭취군의 다육신 배설량이 9.1배로 높았고 흡수 억제 효과도 최대 83%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녹차의 또 다른 핵심 성분은 테아닌입니다. 심신을 안정시키고 안정시 나오는 알파파를 정진시킵니다. 특히 뇌를 흥분시키는 카페인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녹차에 카페인이 조금 들어있어도 마음이 가라앉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체중 감량 효과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성인 70명을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는 3개월 만에 평균 체중이 4.65%, 허리둘레 4.4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차는 가루를 넣어도 되고 티백을 우린 물을 섞어도 됩니다. 녹차는 맛도 그런대로 괜찮기 때문에 1인분의 밥에 1회분의 녹차에 해당하는 만큼의 녹차를 넣어도 됩니다.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오랫동안 치료제로 사용된 강황은 카레의 노란색과 깊은 맛을 주는 카레의 주 성분입니다. 카레와 강황은 최근 의학계
과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강황의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속속 등장해서입니다. 강황의 건강성분인 커큐민의 건강상 혜택 첫 번째는 면역력 정진입니다.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가진 폴리페놀로 해로운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이를 통해서 면역기능 저하와 당뇨병,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많은 다른 질병과 연관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줍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항염증 성분이기도 합니다. 강황차는 알레르기, 건선, 당뇨병, 심혈관 질환, 우울증, 관절염, 심지어 알츠하이머병까지 다양한 염증 관련 질환 예방에 잠재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증을 완화하고 기분을 고양시킵니다. 커큐민은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 질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커큐민이 이들의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도 보호합니다. 커큐민이 전반적인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특정 피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간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생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간 질환의 진행을 늦추거나 멈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산화 성분인 커큐민이 간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사 건강을 정진합니다. 커큐민이 혈당, 혈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중 감량을 돕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후추의 피페린 성분과 만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이 20배까지 증가하니 후추를 한 꼬집 넣어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강황은 커피에 타서 먹는 것도 아주 좋은데요. 강황의 커큐민은 항염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커피의 클로로겐산과 함께 혈관 속 노폐물과 염증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43개의 식품과 몸속 염증 반응에 대한 분석 결과 강황의 항염증 수치는 마이너스 0.785로 항염증 효과가 가장 우수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이 염증을 일으키는 매개 인자를 차단해서 염증의 발생을 막고 제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커피 한 잔에 강황 한 티스푼 정도를 넣으면 되고 취향에 따라 우유를 조금 섞어 마셔도 좋습니다. 강황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적정량이 있겠죠. 강황 가루를 하루 8g씩 2달까지 먹어도 좋다는 연구 결과와 매일 하루 3g씩 먹어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향이 진하거나 씁쓸한 향이 강하면 시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강황 가루 한 숟가락은 약 4g인데 살 4컵을 평소와 같이 밥을 짓되 여기에 한 숟가락을 넣어 밥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에 풍부한 베타시아닌과 질삼염 성분은 혈액의 생성과 혈관 확장에 도움을 줍니다. 붉은색의 베타시아닌 성분은 혈액 속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등의 생성을 도와서 혈액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풍부한 질삼염 성분은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의 생성을 돕습니다. 이런 작용들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과 혈액의 노폐물 배출을 도와 혈액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트는 안토시아닌, 철분, 폴리페놀, 엽산 등의 영양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먹어도 건강에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암 환자들에게서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의 항산화 성분이 면역을 올리고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트의 칼슘, 비타민 B, 철분, 산화방지제 성분은 간 건강에 좋은 성분들입니다. 이 성분들은 담즙을 간과 소장을 통해 쉽게 흐를 수 있게 하고 간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비트의 섬유질 또한 간의 독소 제거와 독소의 체내 유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아연과 구리 성분은 간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에서 보호하는 성분들이니까 전반적인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트를 과다 섭취하면 헤모글로빈이 변성될 수 있고 신장이 약한 사람은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고 장 기능이 약한 사람도 과도한 섭취는 자제해야 합니다. 백미의 단점은 소화흡수가 빨라서 생기는 것이니 흡수를 늦춰주려는 노력들이 많이 시도되었습니다. 흰쌀밥을 먹기 전이나 식사 중에 오이를 먹는 것입니다. 오이는 흰밥의 흡수와 분해 속도를 늦추어서 혈당치 상승을 지연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들기름을 많이 이용하는데 식사 전 30분 전쯤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 먹거나 밥을 다 지은 다음 들기름을 넣고 비벼 먹거나 채소의 드레싱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로 산패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밥을 지을 때 함께 넣는 것이 아니라 밥을 다 지은 다음에 첨가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마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알지만 먹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았겠죠. 건다시마는 따로 씻을 필요 없이 밥을 지을 때 한 숟가락씩만 넣으면 됩니다. 간편하기도 하고 밥도 촉촉하고 부드러워져서 밥맛도 좋아집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받는 우엉은 당질이 함유된 알칼리 식품으로 이눌린과 팔미트산이 혈당을 낮춰 당뇨에 좋고 간의 독소를 제거해서 피를 맑게 해주고 신장 기능을 향상시키고
향상시키고 이뇨작용으로 몸의 부기를 가라앉혀줍니다. 또 식이섬유가 배변을 촉진하고 사포닌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아르기닌 성분이 체력 강화와 성장 호르몬 분비 촉진을 돕고 뇌를 활성화시켜서 뇌 건강에도 좋고 철분이 풍부해서 조혈작용과 빈혈 치료에도 좋습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시중에 판매하는 백미와 오곡, 8곡, 16곡, 17곡, 20곡, 25곡의 잡곡밥을 구매해서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찹쌀, 흑미, 수수, 기장, 적두가 들어간 오곡이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수치가 높았고 곡물의 종류가 늘수록 함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잡곡의 종류가 늘수록 각각의 혼합 비율이 줄어들어서 각 잡곡의 영양 성분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잡곡보다는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간 5가지 정도의 잡곡만 선택해서 조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모든 잡곡의 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체질에 따라 선택해야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